관계. 하나,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나,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 간의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모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양성 존중. 하나, 국적, 인종, 나이, 출신지, 학력, 종교, 질병 여부, 성별,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혼인 여부,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하나, 상대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내게는 당연해도 상대에겐 낯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활동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하나, 장애 유형이나 언어, 육아 돌봄, 시기 제한 등의 조건으로 인해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하나, 내가 느낀 불편함에 주목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 듣고 성찰하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평등한 조직 문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하나, 동지가 나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 하나, 성 역할에 근거한 업무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술은 강요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며 뒷정리는 함께 합니다. 하나, 성적 농담, 사생활에 대한 질문, 호기심을 담은 혐오 발언, 경력을 앞세운 권위주의적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행사 시 발언자의 성별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 행사 시 사회자, 발언자는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행사 시 수어, 자막, 문자 통역, 공간 등을 검토하여 배제되는 참여자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네, 전국에서 달려오신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벽부터 힘차게 달려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힘차게 교사대회와 노동자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사회를 맡은 저는 사무총장 양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우리 여러분의 힘찬 환호와 큰 박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전국 교사 결의대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어 통역을 맡아주신 경북 신동초 이율리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귀한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우리 동지들인데요. 예비교사 우리 교대련 동지들도 함께 와서 이곳을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2월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우리는 학교 악성민원 대책 요구, 고교학점제 폐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투쟁, 교사 정원 확보, 유아교육 공공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를 반영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동료와 제자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료와 제자를 잃지 않고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 가르침의 즐거움이 가득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네, 오늘 전국교사 결의대회 이후에는 민주노총 30주년 전국 노동자 대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주노총이 걸어온 길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다만 기존의 곡과 달라서 조금 놀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고요. 맨 끝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3번 더 반복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짐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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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온지는 건데요 깃발만 놔둘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태원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네, 다소 낯설었지만 힘찬 에너지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피켓 중 교육개혁 입법 쟁취가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네, 해주십시오. 힘차게 뒤에 4글자만 3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교육개혁 입법 쟁취하자! 네, 뒤로 돌려서 네, 우리 뒤에는 다양한 구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교사 정원 확보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집회장 주변에서는 우리 제주
현승준 선생님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서명 촉구가 촉구 소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며 각종 우리 소통방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교사 결의대회 대회사는요, 우리 사무처장님들의 공동 대회사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늘 뒤에서 집행하시는 우리 사무처장님들을 대표해서 5분의 사무처장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장미라 광주 지부 사무처장님, 정진우 울산 지부 사무처장님, 이수진 인천 지부 사무처장, 김상미 제주 지부 사무처장, 박형경 충북 지부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대회사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11.8 전국교사 결의대회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투쟁으로 이뤄내자. 우리는 오늘 무너져가는 교실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이 자리에 섰다. 교육을 안다면서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들, 현장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교육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함을 더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다. 이제는 멈춰라. 고치지 말고 바로잡아라.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우리가 하겠다. 이 말 한마디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다. 첫째, 고교학점제를 멈추게 해야 한다.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작과 동시에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진로 탐색은 사라지고 조기 진로 선택을 강요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적 차별을 낳고 있다. 균형 잡힌 필수적 기초 소양 교육은 약화되고 이동 수업과 경쟁으로 학급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 이수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학습 지원은 외면하고 형식적 행정 절차로 변질되어 교사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학생에겐 낙인을 남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공교육을 거꾸로 돌리는 교사 정원 감축을 멈춰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본다. 한쪽에서는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과밀 학급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수업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고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각 학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다. 그럼에도 내년도 신규 임용을 13.9%나 줄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미 결원 8천여 명도 채우지 못하고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또 줄이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위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이것이 교사들이 반복해서 말해온 현장의 해법이다. 교사를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셋째, 교육 당국은 학교를 무너뜨리는 악성 민원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희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교실을 지키지 못하면 교사도 아이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온 나라가 보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복성 민원,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조사 대상에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교사 혼자 악성 민원을 감당하도록 해선 안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에 고발을 의무화하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위원 비율을 높이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이행을 의무화하라. 악성 민원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적용해서 교육활동의 정당한 지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무고성, 보복성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 민원 엄정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법률로 근거화하라. 그래야 교사가 다시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교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을 살리는 일이다. 넷째,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은 정치이고 교육 정책은 더더욱 정치다. 그런데 그 교육 정책이 가장 큰 당사자인 교사가 정치에서 배제돼 있다. 정당 가입 못하고 정치 후원 못하고 선거 출마는 꿈도 못 꾸는 나라에서 교육 자체는 현장에서 라는 말은 허울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교사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한국의 교사만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피선거권은 교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 정책이 교사 없는 탁상 행적이 되는 일을 멈출 수 있다. 다섯째, 민간 의존 구조를 그대로 둔 유보 통합은 멈춰야 한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유보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국공립과 민간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 비율은 30%도 안 되고 OECD 평균은 70% 안팎이다. 이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공공 인프라 확충 없이 통합부터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굳어지는가? 민간 중심 구조가 더 굳어진다. 교사 양성 체계의 불평등, 자격 남발, 민간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이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의 출발점은 유아학교 체계 확립과 공공성 확대여야 한다. 공공의 그릇을 먼저 키워놓고 3에서 5세 교육과 0에서 2세 보육의 발달적 차이를 존중하는 틀을 만든 뒤에야 통합을 말할 수 있다. 그 역수는 현장을 또다시 갈라놓을 뿐이다. 이 5가지 요구는 따로 떨어진 의제가 아니다. 고교 학점제를 폐지하라. 교사 정원을 줄이지 말라. 악성 민원을 막을 법을 만들라. 교사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공공성 없는 유보 통합을 멈추라. 이 5가지는 모두 교육을 교육답게 하자는 한 줄기로 모인다. 교실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왔다. 미래교육이다, 디지털이다, 통합이다. 그러나 정작 교실을 살리는 조건, 충분한 교사, 안전한 법, 공공의 체계는 한 번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선 것이다. 교사 정원 감축 멈출 때까지, 학교 악성 민원 방지법 제정할 때까지. 11월 8일 우리는 약속한다. 교육부가 듣지 않으면 교육부 앞에서 말하겠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말하겠다.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면 시도교육청 앞에서 말하겠다.
현장을 외면하는 그 어떤 권력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고교 학점제 폐지할 때까지. 교사 정치 기본권, 교사 정원 감축 멈출 때까지. 학교 악성 민원 방지법 제정할 때까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할 때까지. 공공성 없는 유보 통합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투쟁. 2025년 11월 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네, 우리 사무처장님들 현장에서는 지역에서는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많이 긴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올라오신 5분과 각 지역에서 힘차게 집행 점검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처장님들께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쟁사입니다.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 폐지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학교 앞에 가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서명을 하겠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교학점제 폐지와 교사 정원 확보의 내용으로 충남 온양고등학교 이준호 선생님을 모시고 투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참교육에 힘써주시고 있는 조합원 선생님, 저는 충남 아산이라는 도시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회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가로서 우리와 교사로서의 우리가 별개가 아니지만은 오늘 저는 일부러 좀 조끼를 벗어봤어요. 그냥 옆자리에 제가 그렇게 가입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입을 안 하시는 박땡땡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의 단어로 한번 그냥 교사 일로서 고교 학점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저는 고교 학점제 준비에 충실한 교사였습니다. 태안의 작은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교무부장이랑 매일 연구에 매진했어요. 보고서도 제출했고요. 자학사가 교무부장을 통해서 너무 잘 쓴 보고서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래서요, 고교학점제의 의의와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에 그렇게 매진하면서도 이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가득하고 비교육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지지하는 많은 선생님들은요, 선택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오인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오류는 무한 책임에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허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수시 원서 지원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은 운동장이 엄청 넓다는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최소 5개 종목을 운동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축구는 당연하고요. 농구, 족구, 캐치볼 외에도 배구, 러닝, 웨이트 트레이닝,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아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이 학과를 바꾸더라고요. 유리한 과를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로를 아직 못 정했어요. 뭐 먹고 살지 생각 못 하더라고요. 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선택과 책임의 늪으로 던지는 것이 고교학점제 하에 고등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이더랍니다.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진로를 찾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서 능력을 기르는 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생기부에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고
2학년 때 지망하는 전공을 아주 다른 전공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심리학 서적 내용을 생성형 AI를 돌려서 요약하고 11월 21일에 서울대 심리학과 면접을 보러 가느라 억지로 다시 그 책을 요약하고 있는 저희 반 김땡땡 학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또 다른 측면의 얘기도 해볼까요?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아주 누더기 같습니다. 학점이라는 이름 하에 최성보를 만들어 놓고 이번엔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부여하거든요. 교사의 책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요, 다음 주 수능 사회탐구 시간에 제가 대신 문제를 풀어주고 싶고 다다음 주 면접에 제가 대신 나가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가 아무 의미 없이 교사의 업무와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업 이외에도 수많은 삶의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차원적인 학생들의 삶을 단편화하여 학기 말과 방학 때 보강을 듣게 하는 것이 학생의 최소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기꺼이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최성보가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라면요. 하지만 최성보는 학생의 성취를 서열화하고 그 책임을 교사에게 돌려 부당하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비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충남의 인구 밀집 지역인 천안아산에 있습니다. 올해 학급은 32학급, 내년이면 34학급이 되고 학생 수는 1,200명이 되는 아주 큰 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수행하며 어떤 선생님은 이번 학기 22시수를 맡았고요. 저는 다행히 20시수입니다. 그런데 3개 학년이 다 들어가고요.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작년, 재작년 자료를 그대로 돌려쓰면서 부끄러운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20시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교사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산은 충남에서 드문 인구 유입 지역이며 중고등학교 과민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법관 출신이 교육부 장관을 맡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사범대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하지 말라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교육을 투입과 산출의 생산 과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며 최대의 효율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교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떠나보내야 했는지요. 교사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은 양이 아니라 질로 파악되어야 할 영역임은 왜 대한민국을 모른 채 할까요?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핑계로 미래 인구에 맞추어 현재 교육의 질을 희생한답니다. 아니, 교육의 질이란 말은 비상적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이, 미래가, 삶이, 자아실현과 어쩌면 목숨이 달려있는지 이 나라는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저희 충남 아산에서는요, 경무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또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40학급이 좀 안 되는 중학교에서 방송 업무, 정보 업무, 임시 담임의 휴직한 정보부장의 업무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과중한 업무에 학생 정원에 시달리다 교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삶을 포기한 여러 선생님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가밀한 고등학교, 내년에 2학급이 또 증설되는 그 학교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없는 가짜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수정 보완해서 잘 쓰겠다는 괴상한 정책을 지어치우고 교사 정원을 늘려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빠르고 간결한 답에 이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진호 선생님의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 들으시니 고교학점제 기어이 폐지시켜야 할 것 같지요? 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교사 정원 확보하라! 네, 다음 순서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투쟁의 기운을 불러 넣어주시고 마음을 달궈주시는 분들입니다. 전국 교사노래표연합 선생님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교조 교사노래표연합입니다. 차렷 인사. 바로 첫 번째 곡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노래 제목은 손을 잡아야 해입니다. 손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저기 하시다면 옆 사람이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정도 아니라면 우리 함께 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후렴구에 손을 잡아야 해라는 가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 함께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조각난 세상을 이어야 해. 바람이 거세어지면 세상을 향해 기운차게 어깨를 걸고 돌아가는 풍차처럼 단단하게 손을 잡아야 해. 바람이 거세어지면 세상을 향해 기운차게 어깨를 걸고 돌아가는 풍차처럼 단단하게 절망이 깊어질수록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을 내디뎌 함께할 모든 이와 손을 잡아 네, 감사합니다. 그 바람이 거세어지면 우리는 어깨를 걸고 바람을 막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항상 놓지 않고 함께 잘 버티고 투쟁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조금 힘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그런 곡이고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학교 생활을 하시고 꾸역꾸역 버티시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분노하고 기억하고 함께 투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억하라 분노하라 투쟁하라 기억하고 분노하고 싸워나가자 노동의 권리를 짓밟는 자 그 누구인가 거짓된 역사를 만드는 자 그 누구인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자 그 누구인가 이 땅의 진실을 침몰시킨 자 그 누구인가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기억하라 노동의 권리를 분노하라 거짓된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의 행복을 분노하라 침몰된 진실을 기억하라, 분노하라, 투쟁하라.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노동의 권리를 짓밟는 자 그 누구인가 거짓된 역사를 만드는 자 그 누구인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자 그 누구인가 이 땅의 진실을 침몰시킨 자 그 누구인가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기억하라 노동의 권리를 분노하라 거짓된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의 행복을 분노하라 침몰된 진실을 기억하라 권리를 분노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분노하라 진실을 투쟁하라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네, 우리 노래배 동지들의 힘찬 투쟁가 어떠셨습니까? 가슴에서 불끈 솟아오르십니까? 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투쟁사 발언하실 분들 동시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성 민원 해결과 교사 정치 기본권 쟁취 이야기를 해주실 강원 비봉초등학교 전선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경기 동탄 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의준 선생님을 모시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사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강원지부 양구지회 초중교사 전선희입니다. 어느덧 교직 18년차, 운 좋게도 아직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2018년 봄 담임교사의 말 한마디, 지극히 상식적인 훈육과 생활지도마저 하나하나 문제 삼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문자와 전화, 인덱스 테이프로 촘촘히 정렬해 놓은 노트에 조목조목 교사를 힐난했던 부모, 그들이 내는 균열로 교실의 안녕한 일상이 산산이 조각났으나 모든 건 담임교사가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1년 버티고 벗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또 다음해 부당한 민원의 화살이 더 과감하게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2020년 10살이 된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육청에 민원 넣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달라질 거야. 그해 여름 그 선생님은 교육청의 현장 방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민원인은 어떻게 알아냈냐? 부모의 추가 항의가 이어졌고요. 선생님은 자신의 무고를 소명해야만 했습니다. 교실에 울려 퍼지던 그 아이의 또렷한 음성, 영상과 녹취가 그 동료를 살렸습니다. 2023년 봄, 그 선배 선생님이 악의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설마, 네, 감 잡으셨죠? 그 부모였습니다. 6년의 시간, 여전히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2023년 그해 여름을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때 더 처절하게 직시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N번째 새해 계절을 맞이해도 교사는 여전히 학교 악성 민원 앞에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홀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동료를 잃어야 합니까? 불행으로 치닫는 교실,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제도로서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민원 창구 1호나 특이민원 대응의 법제화, 악성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과 허위신고 금지 근거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이행 강제, 범죄형 민원의 즉시 고발, 아동학대 개념의 합리적인 정비, 모두 교사의 생존이 달린 일입니다. 악성 민원은 교사를 겨냥하지만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사의 인격과 가치를 모욕하고 교실의 안녕을 무너뜨리는 악성 민원을 막아주십시오. 이 절박하고도 당연한 요구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수년째 목놓아 외치고 있건만 교사의 합당한 요구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겐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교사를 자율적 전문가이자 시민으로 인식합니다.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의 표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정책 비판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38개국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침묵으로 변했고 교사는 변화를 말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법의로 금지한 국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과 감사에 참여해 감사와 징계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침묵이라는 최대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변화를 말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학교 현장에 합당한 요구가 제대로 된 법률, 제도,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실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이 여태 검토 중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입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치 기본권은 교사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세계를 가르치는 책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배척되고 배제되지 않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교사가 말할 수 있어야 교육이 숨을 쉽니다. 교사가 침묵하면 현장의 고통도 아이들의 외침도 세상이 닿지 못합니다.
금지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악성 민원 반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투쟁!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매일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정의준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행복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유보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먼저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예산 속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평온하던 교육 현장에 윤석열식 유보통합이라는 계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원장들의 세금으로 잔치할 날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교조가 유보통합을 반대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 것은 학교의 공공성 원칙이 빠진 졸속 유보통합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민간 사립 중심의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통합의 중심은 반드시 공교육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의 불투명성입니다. 지금의 구조는 잘 모르시겠지만 더 많은 아이를 받을수록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사립에서는 그 좁은 공간에 꽉꽉 채워서 아이들을 모두 받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많은 예산이 정말 아이들에게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예산입니다. 셋째, 자격 체계의 왜곡입니다. 1년짜리 온라인 강의로 취득 가능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이 4년제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넷째, 해결되지 않은 현안입니다. 값싼 노동구조, 갑질과 복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이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이걸 잡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낭떠러지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식 유보통합은 없습니다. 로드맵도 예산도 현실성도 모두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학교 시설이라기엔 너무 열악하고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는 학교의 이름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대물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사고팔 수 있는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 책임의 공립유치원에 쓰여야 합니다. 또 하나, 학부모의 약 80%가 0~2세 영아교사, 3~5세 유아교사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0~5세 통합 자격 체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밀실행정, 불통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외칩니다. 뒤에 구호를 함께 3번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민영화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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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책! 국가 책임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라! 주제! 현재 유아교육 기관의 70% 이상이 개인 운영입니다.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공공성 담보 없는 유보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첫 학교가 되어야 되는 유치원. 진정 유아를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요구에 교육부가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교사는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항의 민원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권을 지켜야 학생과 학부모, 학교도 지킬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의원들에게 협박과 징계를 남발합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저는 아이들 앞에 선 교사로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업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는 활동에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 수업은 고작 아주 먼 옛날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적어 투표했다더라. 뭐 이런 시험을 대비하는 추상적인 이론 수업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육 대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몰아갑시다. 공동체가 붕괴된 교실입니다. 선택 과목이 다르면 같은 반 친구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대감이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정서는 병들어가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현재의 학급 체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학급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교사들이 더 좀 충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교육 공교육 강화와 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4대 공동 제안 사항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네,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었고 앞으로 남은 2025년 2달도 만만치 않게 힘차게 뛰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개혁 입법 쟁취를 위해 마지막 뜀박질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앞장에서 깃발을 들고 먼저 나서는 박용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침 7시부터 새벽비를 맞으면서 달려오신 전국의 선생님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정교조 위원장 박용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28명의 교사가 그리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인 시대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11월 8일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의의 마음을 담아 전국의 교사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우리가 이뤄내자.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다. 오늘 우리는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결의한다.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모든 것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끝을 모르는 악성 민원에 짓눌려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현실을 학생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고교학점제가 가져온 학교의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고 말하는 학교 현장의 외침을 외면한 탁상 행정을,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밀어붙이기식 유보통합으로 갈라진 현장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한 63년 동안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와 학생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과 고교학점제 폐지, 교사 정원 확보,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 교사가 존중받으며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학교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민주주의를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사와 학생을 살리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온몸을 바쳐 투쟁할 것이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결의로 12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갑니다. 특히 교사 정치 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네, 이후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부 지회 단위로 질서 있게 지하철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움직이시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교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도 쪽에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잠시 후 노동자 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교육 함성으로 힘차게 부르고 노동자 대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투쟁!